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ETF 관련 소식과 그리고 NFT 판매량에 이제 비트코인을 밀어내고 생태계 2위로 올라왔던 코인 내용,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해킹 소식 등등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주간 NFT 판매량이 90%나 증가를 했고 비트코인 밀어내고 NFT 생태계 2위를 차지했던 게 솔라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1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더리움이 될 것 같고요. 전주 대비 108%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 정도 했고 시장이 62%를 차지하고요. 비트코인 밀어내고 솔라나가 2위로 4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 시장 점유율은 15%, 그리고 3등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4등이 폴리곤, 그 다음에 이 뮤터블X가 5위권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폴리 네트워크에 해킹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바, BNB, BUSD가 쪽으로 발행이 됐다고 해서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매입 거래량이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자산 추적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저기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급격한 코인 증가는 비트코인 저점 대비 100%나 상승을 했지만 현재 가격에서도 비트코인 획득하려고 하는 강한 관심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위한 자산의 인식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시장 성장, 가치에 따른 신뢰라고도 볼 수 있는 형태라고도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펀드 보유량의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의미로는 되게 나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CME 이더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을 했다라고 해서 2억 5,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측의 기관 자금 축적 동향과 그리고 펀드 보유 현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관심도가 뜨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요 코인 스케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루프린 스케일링 관련 발표가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4일 솔브케어 어나운스이고, 그리고 쿼크체인 입출금 중단, 그리고 진리카 메인넷 업그레이드, 그리고 DYDX 퍼블릭 테스트넷, 플로우 스테이킹, 그리고 카바 14, 그리고 13일날 SEC 코인베이스에 대한 첫 변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자산 청문회가 원래 11일날 있었는데 좀 뒤로 밀렸나봐요. 또한 몇 주 안에 흥미로운 발표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해서 SNT가 있고요. 그리고 8월달에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의 주요 내용들이 이제 마감일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ETF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반려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블랙록은 나스닥 피델리티 시카고 옵션 거래소 현물 ETF 상장 신청, 정작 나스닥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할 수가 없고, SEC 비트코인 시세 널뛰기 반복듯이 하니 비트코인 현물 시세를 잘 감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운용사 코인거래소 협약서를 만들어 다시 제출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미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았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피델리티 위즈덤, 바네크, 아크, 갤럭시, 인베스코 쪽이 이제 이렇게 다시 수정 신청을 했으니 이제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좀 기대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시 도래하는 요 시점대 8월달 때부터는 원래 장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8월달 때 거의 통과가 하나하나씩 안 되면서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 늦깎이 24년도 2월달 거의 끝나가기 직전 때 통과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신장을 했었을 때 기준점으로 대략 1년 정도 더 잡고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 따른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RWA와 디파이가 좀 강세라고 합니다. 컴프 토큰이 요즘 강세죠. 그래서 에이브, 뭐 유니, 그리고 메이크 스왑, 뭐 그리고 연 파이낸스 등등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따른 테마 직군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FTX 관련 코인이 요즘 다시 재상장 분위기가 나와줌으로써 덩달아 뭐 세럼이나 등등 여러 가지 코인들이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POW 코인들이 요즘 한때 강세를 보여주다가 잠깐 쉬어가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강세에 따른 테마 직군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자리를 잡혀져 있다. 그러면 왜 나머지 뭐 POW 코인들은 알겠는데 나머지 쪽은 왜 올라가고 있냐? 라고 물어보실까봐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플로우, 파일, 뭐 컴파운드, 셀러 등등이 SEC가 거래 승인한 코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핀라 쪽에서, 그러니까 SEC 밑에 있는 뭐 산하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약간 좀 가능성 높게, 그리고 그때 허용이 가능한 문구라는 내용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민간 단체 쪽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당 문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SEC를 대변해서 그런 이게 꼭 통과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약간은 어폐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파일 코인은 또 파일 코인 특징이라는 게 있고 뭐 나머지 코인들도 다 특징이 있죠.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다 대부분 해당에 있는 테마 직군에 밀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같은 카테고리 쪽이 다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7월 달에 있는 이슈를 또 보게 되면 이제 RBA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의사록 공개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PC 물가가 이제 3%대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3% 구간대 이제 막 계속 내려가고 있지 한번 튀고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준은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8%에서 구간대로 이미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아주 둔하게 떨어지지 않겠냐. 여기에서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 여기서 좀 답답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여전히 연준의 타겟으로 되어져 있는 이 2%를 약간 재조정을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롱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 금리가 생각보다 고금리 이자를 지금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못해도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작년 하반기 때 또는 뭐 작년 한 여름 때부터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뭐 금리 좀 빨리 올려놨다가 빨리 내릴 것이다 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물가 둔화되면서 실질 임금 플러스 전환 추이가 이제 막 나와서 그렇게 경기는 올해까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 가계 침체 전망도 대폭 축소를 하면서 하반기에 따른 기대감도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있는 분위기는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좋았던 배경이 있었는데요. 15년 연속 상승했던 기록이 1, 2주차 때 매우 좋게 나왔고요. 상반기 수익률 10% 이상일 경우 하반기 수익률은
대략 80% 정도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협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도도 이미 늘려놨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와도 끄떡없는 미국 은행들이라고 하는데 연준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은행들도 그렇게 타격은 없겠지만 반면에 이제 소형 은행들에 따른 BTFP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순간에서 한번 탁 터져주는 순간 하반기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금융위기의 충격이 와도 여전히 이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배당금 인상을 줄줄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자산군들도 대부분 많이 올랐죠. 뭐 비트코인 그리고 아크 그 다음에 S&P 부분하고 뭐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번 6일 7일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ISM-B 제조업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업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비농업 부분 실업률 추이도 목요일 금요일날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는요. 여전히 톰리 이야기도 좀 봐야 되겠죠. 이분은 이제 뭐 된 것 같습니다로 올려놓긴 했지만 이분이 6월 15일자 기사가 나왔어요. 톰리가 올해 가장 큰 증시 랠리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2018년도 때 8월 달에도 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박살이 났죠. 네, 그리고 이제 21년도 5월 17일 날 발언했던 부분도 비트코인 연말 12만까지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 12월 달에도 여전히 10만을 제시를 하다가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진 크레이머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막 7월 달이 됐으니 아무래도 7월 달에 이제 거래소 잔고 추이에 따른 186만 개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여전히 그 이상 변동 추이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잔액 추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분기마다에 따른 실적이 중요하겠죠. 분기 수익률 추이가 3분기가 제일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7월 달에는 그나마 선방을 보여주었지만 7월 달 지나면 여전히 죽음의 8, 9월 달이 평균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요소 빼놓고는 안 좋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의 약세다. 확률상 거의 약세잖아요. 거의 약세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